안녕하세요, 빌딩지어스입니다. 안녕하세요, 서현웅 마스터입니다. 서마스터님이 댓글 보면 말 진짜 잘한다고 네. 여기저기서 댓글 은근히 많잖아요. 네. 실제 주변에서도 그런 말 많이 하지 않으신가요? 현실 세계에서도 그렇죠. 똑같습니다. 그리고 제 주변에서 들어보니까 되게 어려운 거 쉽게 잘 설명해 준다고 하더라고요. 그런가요? 감사합니다. 아이고. 원래 두 분이 아는 게 많아서 이렇게 말을 잘하시는 건지 아니면 어떠한 방법이 있었는지에 대해서 오늘 좀 말 잘하는 법에 대해서 좀 알려고 싶거든요. 말을 잘한다는 게 저는 그런 것 같아요. 일단은 경험 베이스. 저는 제가 경험해보지 못한 거를 말을 하지 못합니다. 만약에 저한테 지금 수학에 대해서 얘기를 하라 그래봐. 수학? 안 되죠. 영어로 얘기하라 그래봐. 안 되죠. 안 네, 되더라고요. 됩니다. 영어는 안 되더라고요. 네. 일로서 하는 이제 지금 같은 이제 촬영 이런 말하는 거라든지 혹은 이제 뭐 마인드셋, 제 가치관, 뭐 살아가는 그런 생각, 뭐 행동들 이런 거를 말로 풀어냈을 때 잘 얘기를 하고 동생들이나 친구들이나 뭐 형님들을 만났을 때 공감대가 형성되는 얘기들 이런 거에 대한 거는 나름대로 잘 한다고 생각을 해요. 잘 하는 이유는 이게 몸에 배어 있고 생각 정리가 잘 되어 있습니다. 뭔가를 하고 잊어버리지 않고 핸드폰에다가 카카오톡에서 나한테 보내기로 제가 늘 생각 정리를 해요. 아침에 일어나면은 오늘 막 이제 있어야 될 일들 적고 그다음 상상하고 생각 정리 끝내고 나와서 이제 실제로 일을 하고 하거든요. 정리가 되어 있으니까 말이 잘 나오는 것 같아요. 무슨 말을 해야 될지 항상 생각하고 정리하는 습관이 배어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회사에 와서 저하고 이제 저희 직원하고 이제 대화를 할 수가 있어요. 저만 생각 정리가 다 되어 있고 어떻게 실행해야 될지 계획 수립이 되어 있는데 이걸 이 친구한테 얘기를 했을 때 이 친구는 처음 듣는 얘기잖아요. 당연히 제대로 못 알아듣겠죠. 정리한 거를 최대한 이 사람 수준에 맞춰서 얘기를 합니다. 예를 들자면 예를 제가 되게 잘 들어요. 대표님은 왜 아무 말씀 안 해주세요? 저요? 네. 저는 사실 말 잘하는 성격은 아니어가지고 말 잘한다는 소리는 못 들어봤습니다. 말을 잘하는 게 성격인가요? 그쵸, 아무래도 성향 차이가 있어요. 왜냐면 저희 저번에 그 사주 봤는데 서마스터는 사주에도 말 잘하는 걸로 태어났다고 하던데요. 저는 원래 이제 말을 잘하는 성격은 아니지만 굉장히 노력을 하는 편이에요. 아무래도 이제 유튜브도 하게 됐고 강의도 하면서 저도 이제 생각 정리도 해보려고 하고 강연이나 이런 거 있을 때는 손으로 쓰는 게 좀 많이 기억에 남더라고요. 기억해야 또 말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노력을 저는 많이 하는 노력파입니다. 서마스터도 그렇고 말 잘하는 분들의 세 가지 공통점이 있더라고요. 뭐죠? 첫 번째는 표정이랑 제스처를 되게 잘한다는 겁니다. 다른 사람한테 말할 때 이게 전달이 될 수 있게 지금 하는 것처럼 이렇게 제스처 많이 하더라고요. 제가 강의 때 특히 많이 합니다. 막 이러고 저러고 막 요러고. 유튜브 찍을 때도 이렇게 손짓을 되게 많이 하시거든요. 이걸 왜 하시는 거예요? 아니 제가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진짜 나도 모르게. 나와요. 그냥 이게 나오는 거예요. 절대로 하려고 의도해서 하는 건 아닙니다. 얘기가 전달할 때 좀 이렇게 확 가야 될 부분이 있고 잔잔하게 얘기해야 될 때가 있고 또 확 전달해야 되는 내용이 있고 저는 이제 요점만 간단히 요점을 되게 중요하게 생각을 해요. 뭔가를 전달을 해야 되는데 서론이 길면은 듣다가 지겨워요, 상대방이. 그래서 처음부터 요점을 먼저 깔아놓고 그 다음에 왜 해야 되는지 서론을 시작하고 요때 한 번 더 액센트 주고 그 다음에 마무리를 짓도록 하죠. 그리고 저는 얘기를 할 때 상대방의 눈을 정확하게 봅니다. 제가 얘기를 할 때 이게 전달이 다 되는지 눈빛만 봐도 알잖아요. 얘 지금 뭐라는 거야? 지겹거나 못 알아듣거나 이럴 때는 빨리 패턴을 바꿔야 돼요. 바꿔서 내 얘기가 이제 전달이 될 수 있게 이걸 잘 해야죠. 근데 실제로 직원분들 중에 이렇게 표정이나 제스처를 활용을 잘 못하셔서 말 못하시는 분들도 있잖아요. 뭐라고 하시나요, 혹시? 아니요, 이거는 타고난 거라 솔직히 뭐 어쩔 수가 없는 것 같아요. PD들 같은 경우는 말을 많이 할 필요가 없잖아요, 우리 제작팀에. 근데 디벨롭 팀 같은 경우는 응대도 잘 해야 되고 안내도 해줘야 되고 설명도 해줘야 되니까 스피치를 잘 해야 될 거고, 그러니까 파트마다 다 다른 것 같아요. 중계팀 같은 경우도 메모를 접수받는다든지 뭐 메모를 소개할 때 요점만 간단히, 앞뒤 스토리가 너무 길면은 안 돼요. 저 말할 때 제일 좋은 거는 서론이 너무 긴 거보다 요점을 먼저 얘기하고 그 다음 내용을 얘기를 하는 게 전달이 제일 좋은 것 맞아요. 같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대부분 본인이 듣고 싶은 얘기만 듣는 그런 경향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스토리가 너무 길면은 안 들어요. 우리 학교 다닐 때 수업 시간에 졸죠? 왜 졸겠어요? 듣기 싫은 말이니까 졸린 거예요. 근데 애들이 막 1시간 바싹 들으면 오늘 뭐 1시간 일찍 집에 보내줄게. 학원에서 그런다 생각해봐. 눈빛이 그냥 초롱초롱해지는 거예요. 일단 떡밥 주고 그 다음에 요점 얘기하고 그 다음에 내가 할 거 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저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줄 정보 먼저 주고 그런 다음에 이제 스토리 얘기하고 우리가 이랬었다. 이런 거를 이제 얘기하는 거 아닐까요? 그리고 두 번째는요, 상대방이 들을 때 이게 무슨 말이지? 라는 거를 모르게 설명을 해주는 것 같아요. 서마스터도 그렇듯이 상대가 지금 무슨 말을 필요로 하나, 내 얘기만 하면 이거는 대화가 아닌 거잖아요. 술자리를 못 하는 거예요. 그렇죠. 상대방이 무엇을 원하는지를 정확하게 전달을 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저녁 때 술자리를 제가 가요. 뭐 친구들이든 동생들이든 후배들이건 뭐 선배들이건 이게 만나면은 하는 일이 다 달라요. 공통점을 찾을 수가 없겠죠. 만났을 때 누군가는 그날 좋은 일이 있어서 기분이 좋을 때가 있고 누군가는 일이 안 풀리고 꼬여서 안 좋을 때가 있어요. 그러면은 안 좋은 사람한테 왜 그래? 그러면서 이제 듣는 거죠. 들어주는 것도 저는 하나의 말 잘하는
잘하는 방법이라고 생각을 해요. 얘기를 하고 공감을 해주고 반대로 잘된 사람 거 얘기 들어주고 축하해주고 그런 다음 내 얘기하고 이게 섞이다 보면은 우리 소맥 많은 것처럼 말려요. 이게 말리는 겁니다. 그러다가 이제 몇 잔 하다 보면은 화기애애하게 살아가는 얘기가 막 이렇게 나오는 거고 그리고 일로서 이제 돌아왔을 때 저희가 이렇게 지금 정보를 또 드려야 되잖아요. 더 쉽게 말씀드리자면은 예를 들어 우리가 병원에 갔어. 피부과에 갔어. 뭐 이렇게 나가지고 이걸 치료하러 갔는데 원장님께서 되게 막 그 의학 용어 써가면서 막 이걸 뭐 어디를 어떻게 해야 되고 뭐 이러면 알아듣겠어요? 소비자 입장에서 갔을 때 어떤 시술 받으면 이거 몇 회 받으면 없어집니다. 얼마예요? 그냥 이렇게 안내해드리면 끝나는 거거든요. 공부하러 간 거 아니잖아요. 상대방이 알아듣기 쉽게끔 얘기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 생각합니다. 누군가는 그러잖아요. 전문가면 전문가스럽게 말을 해야지. 속단 말로 뭐 쌈마이, 뭐 신뢰가 안 간다, 뭐 이런 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뭐 그럴 수도 있어요. 충분히 저도 뭐 이게 용어 얘기하면서 할 수 있는데 그렇게 됐다면 저희가 유튜브가 지금 14만 5천이 됐을까요? 재미가 없었겠죠. 재미가 없었죠. 막 1분 보고 바로 껐겠죠. 저희 강의도 그래요. 뭐 이중 일반 주거 지역 또는 건폐율 융종률 이런 걸 얘기를 하는 것보다는 저희는 그거보다 정말 실무적으로 현실적으로 설명을 해드리니까 거기에서 되게 많이 좋아해 주시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런 경우가 있어요. 역사를 이렇게 재밌게 풀어주시는 분 중에 최태성이라는 분이 계세요. 보면은 정말 재밌게 잘 얘기를 해줘요. 친구들이 들으면 되게 졸릴 얘기예요. 원래는. 하지만 그거를 그분의 제스처나 말투 이런 것들로 인해서 그냥 너무 재밌어지는 거예요. 빨려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그분한테 전문성을 찾아서 어렵게 풀어서 그냥 전문성 있게 얘기해달라? 그럼 그렇게 유명해질 수 있었을까요? 절대 그런 건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면 어쨌든 사람들이 뭔가를 듣는다, 보는다 이거는 내가 모르는 분야를 보려고 하는 거기 때문에 어쨌든 다 초보라고 생각을 하고 예를 들어 저도 뭐 지금 뭐 낚싯대 하나 사겠어. 그러면 모르잖아요. 근데 이걸 쉽게 설명해 주시는 분이 있고 막 이게 뭐 어디 산이고 뭐 어쩌고 저쩌고 막 이렇게 얘기해 주시면 안 봐요 저도. 근데 이렇게 해주시는 걸 또 보죠. 상대방의 입장에서 쉽게 그렇죠. 알려주고 네. 이런 것처럼 건물 지을 때도 삐까 번쩍하게 잘 지어서 재료를 뭘 썼고 뭐 했고 어느 나라에서 이걸 수입해온 거고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정말 중요한 거는 사용자의 입장, 사용자의 입장을 고려하는 것처럼 말도 이렇게 듣는 사람 입장을 고려하고 말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요 단문을 잘 활용한다입니다. 아. 네네 짧게 딱 정확하게 강조를 해서 얘기를 하는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실제로 보니까 서마스터님한테 그때 말 길게 하시다가 막 혼나신 적도 있죠. 저 말 길게 하면 혼나요. 뭔 말하는지 모르겠어. 요점만 간단하게. 말하는 입장에선 근데 이 과정을 다 설명하고 싶으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막 얘기해야 되는데 이게 문제가 저거예요. 이건 다 경험하셨을 거예요. 엄마 아빠들이 꼭 애들 혼낼 때 했던 말 또 하고 두 번, 세 번, 네 번 계속 하고. 난 안 해. 아니 그러세요. 재성이한테. 아니요, 재성이한테 한 그래요. 번만 얘기해요. 예, 하고 얘기하고 돌아섰다가 야 근데 말이야 막 이러면서 얘기한단 말이에요. 한 번쯤은 다 부모님한테 그런 경험이 있으시죠? 그런 것처럼 일단은 요점만 간단하게 하고 뭐 학원 빠졌어. 가라. 안 가면 죽는다. 카드 뺏는다. 용돈 없다. 그냥 이렇게 단순하게 딱 끝내야 돼요. 거기다가 너가 안 가면 너의 미래가 어떻게 될 거고 설명을. 너 뭐하고 사냐 커서 뭐 될래 등등등 해서 너무 길어요. 세게 요점만 간단히. 그럼 실제로 대표님은 직원들한테 회의할 때 어떤 식으로 이렇게 말을 하세요? 짧아요. 제가 오늘도 회의를 총 3개 회의를 했거든요. 디벨롭팀 회의하고 우리 제작팀 회의하고 중계팀 회의를 3가지를 했는데 끝나고 나서 이제 딱 그 회의한 거 정리해서 띄워 했을 때 1번부터 10번까지 있더라고요. 그 회의하는 시간이 한 15분 정도에서 길면 20분 정도 하거든요. 10가지 내용이 다 담겨져 있어요. 그리고 제가 뭔가를 계획하고 얘기한 게 아니고 얘기를 했더니 그러면 보완점이 이게 필요하겠네. 이거는 백업을 누가 해줘. 그리고 결과가 나오면은 그 결과 가지고 누구는 뭘 해줘. 등등등등 해서 지금 10가지가 나왔어요. 그렇게 제가 1시간에서 1시간 반 정도 회의를 했는데 30가지 안건이 그 3개 팀한테 다 할당이 된 거죠. 해야 될 일들이. 그걸 어떻게 그렇게 잘하세요? 저는 길게 얘기하는 걸 싫어해요. 회의를 위한 회의 정말 싫고요. 두 번 물어보는 것이 2번 물어보는 거 싫어해요. 그래서 제가 임무도 간단하게 딱 그리고 하는 방법까지 알려주고 해봐. 안 되면 그리고 빨리 얘기해. 빨리 와서 얘기해. 혼자 해결하려고 그러지 말고 빨리 와서 얘기해. 이런 형식으로 하면서 이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직원분들이 와서 조언을 좀 구하려고도 찾아보기도 하잖아요. 그럼 이게 조언을 또 짧게 해주시는 건가요? 조언도 짧아요. 예를 들자면 오늘 한 친구가 올라와서 이제 뭐 자기가 매도를 해야 되냐 매수를 해야 되냐 이거에 기로해서 많이 고민을 하더라고요. 둘 다 하면 안 되냐 그래서 아니야 하나만 해. 둘 다 잘할 수 없어. 세상에 두 마리 토끼 못 잡아. 하나만 초집중해서 해. 그럼 이걸 어떻게 하면 될까요? 자기 객관화부터 해. 너가 네 수준을 모르고 지금 너무 이렇게 높게 생각을 한다. 그리고 상대방을 생각해서 일을 해야 된다. 너가 기준이 돼서 모든 것들을 판단하고 이거 보내주면 싫겠지. 이거 보내주면 좋아하겠지. 네가 판단하지 말고 판단은 소비자의 몫이다. 너는 최선을 다해서 이제 그 사람 입장에서 질리지 않게. 이게 너무 친절하게 과도하게 막 하면은 이게 질리거든요. 적당하게 고급스러움을 유지하면서 해라. 끝. 진짜 말 잘해 어떡해. 근데 세상 살아가는 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지금 이 순간에도 제 앞에 이 많은 지금 사람들이 있는데 저 사람들이 지금 필요한 게 뭘까? 지금 이 상황에서 내가 해야 될 게 뭘까? 그것들을 늘 항상 바라보고 있어요. 그래서 뭔가 이렇게 딱 빈틈이 보인다. 그럼 가서 그거를 조용히 내가 메꿔주고 뭐 티나게도 메꿔주고 이렇게 살아가고 있어요. 한참 영업하실 때도 그럼 고객들한테 말 짧게 하셨나요?
있나요? 아니죠. 길게 얘기할 때는 길게 얘기하고요. 짧게 얘기할 때는 짧게 얘기합니다. 보통 고객들이 말 길게 듣고 싶어 하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차를 사러 갔어. 딜러 A하고 B가 있는데 딜러 A가 차 재원부터 시작해서 막 뭐 전장 폭이 어떻고 연비가 어떻고 막 어쩌고 쭈쭈 매뉴얼을 다 읽어준다 생각해 보세요. 난 안 해. 절대 안 해. 나는 그런 사람한테 안 합니다. 근데 왔는데 뭐 보러 왔습니까? 예산이 얼마나 되십니까? 그럼 갖고 있는 거에서 최상 선택해주고 그리고 이제 비교할 수 있는 거 하나 더 해주고 그거에 대해서 뭐 뭔가 할부를 써야 된다든지 뭐 그럴 때 뭐 그런 거는 어떻게 해결을 하면 된다든지 제가 해야 될 질문을 이 사람이 먼저 해주는 거. 내가 알고 싶은 거는 그 차에 대해서 공부를 하는 게 아니고 이 차를 어떻게 하면 살 수 있을까? 이게 궁금한 거거든요. 근데 갔는데 이렇게 공부시키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요점만 간단히 제발 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이 대표님들처럼 말을 잘하고 싶어하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팁을 하나만 주실 수 있다면 마지막으로. 저로 좀 말씀드리고 싶으면은 제가 한 방법이에요. 많이 글씨로 써보는 거예요. 많이 써보면은 그게 이제 말로 잘 나온다. 말을 안 하던 사람 말할 기회도 없을 수도 있잖아요. 맞아요. 메모하는 습관을 갖고 연습을 좀 많이 하신다면은 될 수 있습니다. 저는 이제 그렇습니다. 내가 생각 정리 잘하고 경험 베이스 있는 거는 당연한 거고요. 꿀팁 드리자면은 내가 대화하는 상대방 입장에서 항상 생각을 해보세요. 당장 이거를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오늘 당장 부모님한테 전화 한 통 드리세요. 그래갖고 엄마가 듣고 싶어하는 말 해보세요. 그러면 될 겁니다. 그러면서 그게 이제 친구들한테 될 거고 직장 동료들한테 될 거고 우리 자식한테도 될 거고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한테 상대가 듣고 싶어하는 얘기 이걸 먼저 해보세요. 그러다 보면 조금씩 늘지 않을까 싶습니다.